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됐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벼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올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잦은 태풍에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올해 생산량은 어떤지 김단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은 황금빛 들녘입니다. 논 위를 콤바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을 거지에 한창입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얻어낸 값진 수확의 결실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가을 장마의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한 달 사이 3번이나 태풍이 덮치면서 나달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황은 전년에 비해서 아주 수확량이 떨어지는 지금 현상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타작을 해보니까 다른 때보다 좀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올 태풍이 그 이삭 나올 때 그때 패는 시기에 그 태풍이 와가지고서 지금 그 여름이 아주 안 좋고. 추수를 앞둔 또 다른 논. 한 농민은 올해처럼 기상 여건이 안 좋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더라 태풍 이렇게 3번씩 오는 건 처음 봤거든. 한 30%는 감소한 것 같은데. 서산 천수만 간척지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나무나 산이 없어 바람의 피해를 직접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벼알이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말라 죽는 벼 흑수, 백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확량은 최고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일부에선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수확기 첫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 1,000원 선입니다. 지난해보다 1.5% 낮게 형성됐지만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수매하기로 한 만큼 시장 공급 물량이 줄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약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쌀값이 약간은 오를 수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지.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 등 기상 여건 외에 벼 재배 면적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는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벼 재배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만 올해 축구장 2,5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감소했는데요.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40년 동안 벼농사만 지어온 서정휘 씨. 올해 처음 농지의 3분의 1가량의 벼 대신 콩을 심었습니다. 쌀값 하락을 우려하던 차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쌀이 계속 남아들면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콩 대체 작물도 한번 심어보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마침 정부에서 또 지원 사업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한번 심어본 거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 씨처럼 벼농사를 짓다 다른 작물로 전환한 면적은 당진에서만 380헥타르에 달합니다. 반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00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벼 재배 면적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1.1%가 감소했습니다.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인 1.3%가 줄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784헥타르로 축구장 2,500개와 맞먹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산과 태안, 예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진시 자체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쌀 적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택지 개발과 농촌 고령화 등이 벼 재배 면적 감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사업 확대와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보면 벼 재배 면적은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기계화율과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벼농사에 대한 선호는 여전해
재배 면적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한 청양군이 산업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쇠락해가는 농촌 지역 이미지를 벗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세간에 관심이 쏠렸던 산업단지 후보지가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일대입니다. 이곳에 축구장 130개 면적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청양군이 읍면별로 한 곳씩 모두 10곳을 검토한 결과 비봉면 신원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60여 명이 거주하는 농촌 마을인 비봉면 신원리는 여러 후보지 중 교통 등 입지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평지 지역으로 경사 등이 완만해 향후 토지 개발에 유리한 점이 강점입니다. 후보지로 낙점을 받은 신원리는 획지 계획에 유리한 정방향 구조의 4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고 사업비 측면에서도 유리해 사업자 선정 및 분양 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와 함께 산단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금액만 1,100억 원. 청양군은 국비 확보와 금융기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업 유치 계획을 비롯한 농촌 지역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수급 문제죠. 저희들도 그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그러나 대상 업종 모기업이 앵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선정이 된다면 그 협의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또 이 비봉 지역은 내포, 또 이 세종 이런 데서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력 수급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냐. 청양군은 이번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내 인구 증가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봉면 신원리와 함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최종 후보지에 오른 남양면 봉암리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복합시설에 스마트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3주 가까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선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야생 멧돼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모 기자입니다. 축산 관련 차가 지나가자 소독약이 뿜어져 나옵니다. 근무자들은 행선지와 방문 목적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 홍성군에 위치한 통제초소 현장입니다. 이곳은 돼지 사육 밀집 지역인 만큼 3명이 한 조가 돼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9월부터 한 달 넘게 공무원과 주민들이 방역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되고 그러다 해서 제가 나왔는데 지금 한 한 달 넘게 버렸는데도 아직 뭐가 없네요. 이게 빨리 끝나야 이 모든 게 축산 농가도 그렇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모를 텐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일 이후 3주 가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방역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최소 4일에서 최대 19일에 이르는 잠복기는 지났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집돼지에서는 발생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멧돼지가 지금 계속해서 휴전선 근처에서 양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멧돼지 통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잘 하면은 ASF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 108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온 상황. 감염된 멧돼지가 아직 충남 지역까지 내려오진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총기 포획 허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역시 각 시군마다 포획단을 운영하고 양돈 농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2일째 농가에서는 추가 발생되지 않아 소강 상태이나 DMZ 인접 지역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최고 수준의 방역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인 충남.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생 멧돼지 포획 등 추가 감염 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선 수능을 앞둔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대박 사과가 전달됐습니다. 태풍을 이기고 결실을 맺은 사과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수학철 일손도 돕고 수험생 응원에 나선 훈훈한 현장에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서산 지곡면 직원과 주민 등 3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수확철 일손이 부족했던 농민은 잠시나마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 동네 특성상 이제 하랑 구하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이국분들 많이 데려다 쓰고 그런 실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태풍에 저거 해서 또 주민들이 어렵다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마음 도움이 돼서 저는 좋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 9월 태풍으로 10%가량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머진 거센 강풍을 견디고 탐스러운 결실을 맺었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착안해 이른바 합격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농가의 판로를 돕고 수험생들도 응원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사과가 태풍을 3번이나 이겨낸 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보탬이 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사과처럼 잘 되라고 수능을 잘 보라고. 수능을 앞둔 고3 교실. 주민들은 합격 사과를 나눠주며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합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처럼 원하는 대학에 붙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운 날씨와 얼마 안 남은 수능 공부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고 떨렸었는데 이렇게 사과를 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힘이 정말 났습니다. 저희 서울고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두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고 화이팅! 수능 대박! 사과 잘 먹겠습니다. 사과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어려운 농가도 돕고 학생들도 격려하는 지곡면 주민들. 앞으로 지역 수험생 180여 명의 합격 사과를 전하고 수능 전까지 특별 판매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지만 홍성 광천의 대표 특산물인 새우젓을 찾는 발길이 뜸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광천 전통시장입니다. 새우젓을 비롯한 젓갈이 특산품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김장철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다소 썰렁한 모습. 상인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토로합니다. 광천 지역 돼지 사육 규모가 1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관련 종사자들의 발이 묶인 데다 무엇보다 매년 3만 명 정도가 찾는 토굴 새우젓 축제까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김장 세대가 줄고 그래갖고 판매가 좀 덜 되고 있어요. 20-30%가 떨어진 것 같아요. 축제 오면은 전국에서 다 오는데 조금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광천 지역 젓갈의 특징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토굴에서 숙성된다는 것. 1960년대부터 이어온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는 토굴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토굴에서 발효된 젓갈은 전국에서 광천이 유일합니다. 광천 새우젓은 토굴에서 숙성시켜갖고 구수한 담백한 맛이 어느 새우젓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잊지 않고 오시는 분은 계속 오셔요. 택배로도 많이 시키시고. 상인들은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열린 젓갈 축제와 시장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직접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인 11월엔 김장 체험 행사와 가래떡 나눔 행사 등도 열 계획. 김장철 특수를 기대하며 상인들이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곳곳에는 아름다운 한옥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의 명맥을 잇고 있는 서산 출신의 장인이 화제인데요. 바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 대목장으로 지정된 장운진 씨 얘기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큰 자기로 나무에 박힌 옹이를 쳐내고 결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수도 없이 대패질을 합니다. 자르고 깎고 다듬고 어느 하나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못을 쓰지 않고 이음새를 이용해 나무를 견고하게 끼워 넣는 방식은 한옥의 까다로운 건축 기법으로 꼽힙니다.
고향 서산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15살 나이에 목수일을 시작한 장훈진 씨는 55년째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충남에서 단 한 명뿐인 최고의 대목장입니다. 대목장은 그 전통 목조 건축 기술을 가진 목수를 뜻해요. 도편수라고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축은 아주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장훈진님은 기량도 뛰어나고 또 아까도 보셨듯이 작업장과 또 그 전통 도구를 다 잘 갖춰서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서 보유자로 지정을 받으신 거예요. 서산 해미읍성 객사와 홍성 조약문, 아산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 생가 등 훼손됐던 충남의 문화재 대다수가 그의 손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현재 공주 공산성 입구에 들어설 방문자 센터를 한옥으로 짓는 작업 중인데 사용되는 소나무만 300그루가 넘습니다. 나무 피워도 그럼 끌어내려서 목도에다가 필켓 껍질 박피 피송해서 먹줄로 와서 깎아서 대파하자 하면 적어도 5번 손이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피땀도 들어가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하고 그게 이모저모 했던 사람이 참 굉장히 노력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름다운 한옥이 점차 사라져가는 게 아쉽다는 박대목장. 앞으로 체험 공방과 전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후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이 바로 국화죠. 대개 9월부터 11월 사이에 꽃이 피는데요. 충남 곳곳에서 그윽한 국화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가을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지역 명소를 김단배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해서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부터 분홍색, 주황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듯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분홍 억새로 알려진 핑크뮬리도 꽃을 피웠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핑크뮬리에 주위는 온통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가을 정취를 듬뿍 머금은 이곳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국화 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현수막 보고요. 그 시청에 볼일 있어 지나가다가 현수막 보고 생각나서 잠깐 들어왔어요. 사실은 어제까지 벼 추수를 끝내고 오늘 하루 잠깐 쉬는데 뭐 겸사겸사 왔는데 가을은 가을이구나 싶네요. 서산시도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그윽한 국화 향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서산 국화축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하나둘 국화를 심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충남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화 억만송이가 만들어낸 노란 물결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입니다. 올해는 국화 전시관 외에도 각종 문화공연과 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과수원의 배경으로 해서 절화를 전부 심어서 꽃을 펴놓으니까 그 사과하고 국화하고 겹쳐서 보기가 좋고 거기에서 사진 찍기도 매우 좋습니다. 오셔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쉼 수도 있고 쉼터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하시면은 구경을 하시면은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지역 곳곳의 가을꽃 명소에서 추억이 깃든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를 하거나 앞선 차량의 상향등을 수차례 켜서 위협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9일부터 50일간 남포군전과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km로 달리며 여러 차례 차로를 급변경해 다른 운전자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